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투표는 912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오후 8시까지 이루어지며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은 사전투표를 합쳐 18.5%로 집계돼 각 후보들은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사구 괴정동의 한 투표소에서 70대 남성 A씨가 사전 투표한 적 없는데 사전 투표를 한 걸로 처리돼 있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사전 투표일에 한 사전 투표소를 방문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으며 경찰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해 A씨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전 9시 15분쯤에는 연제구 거제동의 한 투표소에서 70대 남성 B씨가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관계자 설득에 자진해서 지정 투표소로 가겠다고 말해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장제원 전 의원의 발인일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같은 날로 겹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권 창출의 주역이었던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음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분수령을 맞게 되면서 빈소 조문과 함께 복잡한 정치적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해온 장제원 전 의원의 발인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기로 예정돼 있어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운명을 둘러싼 운명적 평행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백병원에 차려진 장 전 의원의 빈소에는 오늘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어 직접 조문이 어려운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 조문했습니다. 김장연대로 연결됐던 김기현 전 당대표와 권성동 현 당대표 등 친윤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조문에 나섰고 부산 지역 의원들도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잠시 뒤 빈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박소영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장 의원과 함께 국정의 밑그림을 그렸던 동료로서 과오를 떠나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박수영 위원장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죽어도 그 조문은 하잖아요.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런 인간관계 있는 사람들이 조문하면 되는 것이고 안타깝죠. 젊은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니까.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만큼 당 차원의 조문보다는 각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조문에 나선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유일한 야권의 전재수 의원은 피해자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잃었다며 조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인과 탄핵 선고가 겹친 모레, 같은 날 마주하게 된 죽음과 심판의 무게 속에서 두 사람이 창출한 정권의 운명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시가 동부산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하기로 해 관심이 쏠립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동부산 산업단지에는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단 내 623개 기업은 공업용수를 쓰는 서부산 산단 입주 기업들에 비해 2배가량 비싼 비용을 내고 생활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함께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부산시가 하수 처리수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활용한 해법을 꺼내들었습니다. 동부산 산단에 인접한 기장과 일광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한 번 더 여과해 공업용수로 생산하는 겁니다. 특히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어놓고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은 11년간 사용이 중단되고 있는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가운데 2개월 36,000톤 시설을 개보수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모두 799억 원을 들여
24km 구간의 송수관을 설치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의 핵심인 역삼투 시설을 개보수해 하루 36,000톤의 공업용수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산단 입주가 마무리되는 2030년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는 목표인데 이를 통해 산단 내 기업들이 연간 21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탄핵 정국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고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주요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없어 지역 채용 시장이 더 위축할 전망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매출 5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은 54.3%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교해 17.6%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올해 부산 신규 채용 시장이 더 위축할 전망입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가동 등 대외 정책 리스크가 채용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요동치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도 기업의 채용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어도 채용이 필요한 직군의 인력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는 답이 4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업과 구직자 간 임금 미스매칭, 조기 퇴사와 이직, 열악한 근무 환경 순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생산직 기피 현상으로 구인난이 가중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대체 채용이 현실적이라는 답이 40.5%로 많았습니다. 부산상의 조사연구팀 전종윤 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적 리스크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이런 신규 채용 계획에도 좀 보수적인 접근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생산직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이어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수급, 유형 근무 형태 다양화, 도심지 업무시설 확보도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답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사상구 승악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사상구 승악산 중턱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헬기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불로 임야 165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약사 A씨가 마약류 졸피뎀과 해외 직구 의약품 타이레놀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부산 세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졸피뎀 1260정을 3차례에 걸쳐 들여왔고 타이레놀 22,000여 정은 자가 사용을 가장해 수입한 뒤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해당 약품들은 모두 의사 처방이 필요하거나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약으로 A씨는 이를 회피하고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은 시리아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중앙아시아 국적 유학생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던 2022년 유엔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시리아 무장 조직 KTJ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11.9도, 습도는 52%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창현이었습니다.